네. 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볼 수 없었던 유형을 하나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요? 파이터인데 스마트한 파이터. 자, 그러면 지금 일본과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를 가지고 네. 지금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죠. 그렇죠. 일본은 국제법상 독도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거부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정세균 전 총리는 올림픽 나가면 안 된다. 당연하죠. 네. 올림픽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예를 들면 이준석 씨가 야당 대표가 됐을 때 그거를 요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했다면 이준석 씨는 당대표 못 돼요.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우리 병사들의 생활, 그게 국내 안에서 네. 대외 외교 정책, 특히 이준석 씨의 이 경륜이나 경험을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누구나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의구심을 거잖아요. 가지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거 콕 찍어서 알려주는 황심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에 있는 건 꽃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꽃에 비교되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장 박사 얼굴이고요. 그다음에 그 꽃에 있으면서 잘 어울리는 네. 저 얼굴이고 이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역시 일체유심조 뭐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 마음이 편해질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거로군요. 그런데 네. 우리가 항상 이 꽃을 이야기하고 인물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 네. 이준석 이 앞으로 일주일 후면 뭐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네. 최대 야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있죠. 높은, 그러면서도 역사상 어느 정당에서도 사실은 특별한 공직을 맡아보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이 당 대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자기 밑에 그 말 안 듣는,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는 그 국회의원 한 명, 10명도 아닌 80명을 그렇죠. 당론으로 당대표가 끌어갈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 이준석 씨의 심리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지 않아요? 주제 보세요. 지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버젓이 일본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일본 보고 야 빼! 그럼 일본 애들이 빼주겠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안 빼겠어요? 빼주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한반도기에 독도 네. 했는데 일본에서 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안 뺐습니다. 뺐어요. 뺐나요? 그럼요. 잽싸게 빼줬어요. 저는 그랬나요? 그럼요. 그리고 핑계는 IOC에서 올림픽은 정치적인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빼줬다. 지금 이 스포츠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네. 장 박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모르고 있다니 지금 가슴이 아프네요. 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국회의원 한 번도 되지 못한 이준석 씨가 당대표 운운한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 장 박사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요, 저는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독도를 빼달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국제법상 독도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거부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지금 저 정세균 전 총리는 올림픽 나가면 안 된다. 당연하죠. 네. 올림픽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예를 들면 이준석 씨가 야당 대표가 됐을 때 그거를 요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했다면 이준석 씨는 당대표 못 돼요.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군요. 글쎄 당대표 문제와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일단 본인이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맞죠? 네. 그렇죠.
저는 그 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젊다 참신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볼 수 없었던 유형을 하나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뭐요? 파이터인데 스마트한 파이터. 자, 그러면 지금 일본과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를 가지고 네. 지금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하게 싸워야 돼요? 아니면 끼들하게 멍청하게? 아니, 스마트하게 싸워야죠. 왜? 언어도 좀 정제된 언어로 그렇지만 촌철살인으로 콕콕 찔러가면서 싸워야죠.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면 스마트하게 싸운 것 같아요? 멍청하게 싸운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정세균 총리가 하는 방식은 스마트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장 박사는 마음속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스마트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본인의 마음을 드러낸 거네요. 제가 스마트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뭐 공식 석상, 반공개 석상에서 뭐 일본 놈들 운운하면서 감정적 언사를 쓴 것이 스마트하지 않다고. 그건 YS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네. 혼을 내줘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그것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준석 씨가 만일 대표가 됐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마트하게 싸운다는 거는 감정이 굉장히 절제된 상태로. 그렇죠. 감정이 없이 기계적으로. 기계적인- 국제법상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라서 일본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준석 씨가 이 젊고 아니요. 참신한 정치인으로서 스마트하게 일본의 억지 주장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싸운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요. 예를 들면 이 이준석 씨는 네. 국내에 이 찌질한 정치인들하고는 이 뭔가 스마트하게 싸우는 건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아직 경륜도 없고 뭐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진정으로 싸워야 되는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제대로 싸울 줄 모른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공격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장 박사는 이준석 씨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해주겠어요? 저는 예컨대 일본과 스마트하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고 한다면 생각을 안 해봤죠, 본인은. 아니 독도 문제 같으면 네. 일본은 지금 그 북방 사계 지금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영토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그리고 독도 그리고 이는 이제 그 남사군도 혹은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데서는 중국과 영토 문제가 얽혀 있는데 모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각각 주장하는 근거와 기준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센카쿠 열도는 시료 지배를 일본이 하고 있으니까 일본 땅이다. 상당히 스마트한 방식을 일본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가요? 각각의 케이스마다 네. 각기 다른 논리와 기준을 적용할 때 그럼 우리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라라고. 일관된 기준을 우리는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하고 지금 영토 네. 싸움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가는 게 스마트한 방식 아닐까요? 그거는요 웃기는 거예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물건 훔쳐가는데 내가 일관되게 싸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도둑놈한테 분명하게 내 거는 내가 지킨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얘하고 안 논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일본 애들이 지난번에 어땠어요? 일본 위안부 배상하라고 우리 국내에서 판결을 내렸더니 바로 적성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무역 이 검수 조치를 한 게 일본이에요. 그 인간들한테 지금 스마트하게 어떻게 싸워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아니 저는 스마트하게 싸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아니, 스마트하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얘기를 들어가면 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저는 저 나름대로 역사적인 견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거든요. 뭐가 달라? 그럼 지금 빨리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보세요. 그 말은 이 장 박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라는 건 네. 사안별로 각기 다른 논리와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 결론이 딱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사안별로 저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게 패배주의로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참가해서 실력으로 뭔가 누를 수 있는 이런 걸 보여주는 혹시 게 어느 국가가 올림픽을 보이콧한 네. 그런 사례 혹시 아시는 거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미국이 서방 진영이 보이콧을 보이콧했죠. 했고요. 네, 그러면 몬트리올 올림픽 때는 그때 미국이나 서방 진영이 패배주의에 가득 찬 상황이었나요? 그건 또 그렇진 않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본인이 말하는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패배주의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덤한 스트래티지 또는 논리라는 거를 그대로 있는 대로 보여주는 상황이 되잖아. 그래서 어떤 본인 나름대로의 절대적인 기준이나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네. 때 첫 번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준석 씨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 대중의 심리 또는 이게 뭐냐? 이게 뭔지에 대한 네. 거 그거 궁금하다고 아까 내가 했을 때 장 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마트한 파이터니까 분명히 대중들이 지지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죠. 이야기했잖아. 뭔가 잘 싸워줄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잘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국내 문제로 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때 이준석 씨가 어떤 본인의 뚜렷한 이미지 또는 전적이 있어요? 저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는 보여준 건 없죠. 없죠. 그 말은 다만,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진짜 네. 잘 싸워줄 것 같은 기대를 했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일종의 박근혜 정권 전에 그 박근혜 퀴즈에서 발탁이 됐잖아요. 그렇죠. 20대 때.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안에서 이준석 씨는 본인이 국회의원 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으나 네, 3번인가 뭐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안 됐어. 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참신하고 잘 싸우고 똑똑하고 또 잘생기까지 했어. 우리하고 달라. 뭐 우리는 출신 성분 측면에서 학벌에서는 이준석보다 월등히 높지만 일단 생긴 거에 대해서는 이 꽃에 항상 비유를 해야지 이준석 씨하고 비유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또 자괴감이라뇨. 네. 우리는 콧과 비교를 하지 이준석하고 비교를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는 하여튼 뭐 그렇게 나는 넘어가고. 심리학자고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객관적 이런 이야기야 항상 중요하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네. 당신은 어떤 마음인가 이 주관성에 대한 핵심을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관성. 주관성. 그런데 이준석 씨의 마음이 뭔가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은 이준석 씨가 지금 스마트 파이터라고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 씨가 스마트하게 싸웠던 상대는 최근에 그 당내의 국민의힘 중진들이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준석 씨가 스마트 파이터는 같은 당에서 같은 가족 내에서 꼰대처럼 보이는 그런 인간들하고 바닥바닥 들어들면서 조금 네. 이거는 집에서 형님, 큰아버지, 삼촌한테 달라드는 똘똘한 이 조카 애의 이미지라는 거야. 근데 그 집안이 워낙 개판이고 지금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니라도 나서가지고 집안 분위기 뭔가 좀 활기차게 만들어주니까 그래 죽어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는 게 낫다 이런 마음에서 그리고 생긴 게 잘생겼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럼요. 첫 이제- 번째 네. 과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독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왜냐하면 당근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한미 연합 훈련을 네. 에이 웬만하면 좀 축소해서 네, 그냥 그만하든지 그만하든지 뭐, 시뮬레이션으로 이 이슈. 하든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똑같은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우리 병사들의 생활 그게 국내 안에서 대외 외교 정책 특히 이준석 씨의 이 경륜이나 경험을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누구나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의구심을 거잖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너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올림픽 어떻게 하냐?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몇 달, 2달 정도 남았.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미 북한은 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네.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도 나가지 않는 그 올림픽에 우리만 쫄래쫄래 가면, 그리고 독도 영토를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서 간다. 이거는 차라리 우리나라를 일본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친일파와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과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 말하자면은 의문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됐을 때 두 가지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하나입니다. 그렇죠. 과연 국제적으로 그리고 당 밖의 인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 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영선에 돌풍을 일으킨 후보 입장에서 하는 발언하고 당 대표가 된 뒤에 하는 발언하고는 이게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만한 평을 계속 듣기보다는 네.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유난히 이어폰 속 음악이 더 귀에 들어오는 당신. 책 볼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답이 눈에 안 들어온 당신. 공부를 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꽂혀서 오늘의 진도를 다 못 나가는 당신. 공부할 거는 많고 의욕은 앞서지만 뜻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당신. 나는 역시 공부머리가 나쁘다며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이상의 삽질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삽질을 멈추고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에서 LSI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즈덤 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